NLP는 쭉 역사가 이어져 오는데 제1세대는 1975년부터 시작해서 1980년도 초반까지 주로 개인 치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2세대라고 하면 1980년대 중반 이후이고 개인과 타인을 이해하는데 또 교육과 건강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세대는 1990년대 이후 조직과 문화, 마음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죠. 지금은 4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전문가에 따라서 약간 견해 차이가 있긴 합니다. 즉 4세대는 장애의 마음의 구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가 있죠. 마음 세대, 즉 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때 보자면 엄청난 월드컵의 그 응원 열기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을 한 마음으로 엮어서 응원의 열기가 더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마음, 우리가 하나 된 마음, 우리가 코로나를 다른 나라보다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어 왔던 것도 이런 장마음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캔자스시티 로얄 야구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자스시티 로얄 야구팀은 한 번도 미국에서 포스트 시즌에 들어가지 못했던 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하위의 수준에 머물고 있죠. 주로 미국 야구는 30개 구단이 있는데 100억 정도 연봉이 되고 많이 받은 사람들은 200억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월드 시즌까지 본선까지 올라와서 경기에 우승이 된 팀들은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28년 동안 한 번도 예선, 즉 포스트 시즌에까지 가지 못했던 팀이 로얄스 야구팀이 있었는데 그 야구팀을 1990년도부터 20년 동안 이성우란 우리나라 청년이 계속 응원을 해왔습니다. 언젠가는 잘 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 로얄스 야구팀에서 2014년도에 이성우 청년을 초대를 하게 됩니다. 초대를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얄 야구팀 선수들은 굉장히 20년 동안이나 희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를 우승할 것이라고 계속 해온 팬이 있었던 것은 굉장히 흥분된 일이었죠. 그래서 이승우 선수가 초청돼서 그 경기장에 앉자마자 그 경기는 아주 잘 풀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선전 치르고 포스트 시즌까지 갔던 것입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해 본선 월드 시즌까지 출전하게 됐습니다. 아깝게 7회 말에서 우승은 차지하지 못했지만 굉장한 성과였죠. 28년 만에. 그런데 2015년대는 이 팀이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차지하게 된 영광을 누렸던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믿었던 그 마음이 선수들에게 연결돼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내 안에 잠자는 그 거인을 깨우게 된 것이죠. 숨은 매력을 찾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을 때 선입견을 보죠. 원래 저런 사람은 그래. 고쳐도 안 될 사람이야.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많이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믿어주서 나타났던 이 노이얼스 팀 같은 경우는 대단한 것이었죠. 우리도 한 사람을 믿을 때 정말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인정함으로써 눈빛, 또 행동, 태도 이런 것이 그 사람에게 전파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강력한 내면의 힘이 발휘되어서 잘 되어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그런 마음, 우리의 마음, 장마음, 이것을 우리는 설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실험이 있었죠. 초등학교에 있는데요, 전문적인 어디 업체에서 와가지고 한 반을 실험을 했습니다. 검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한 5명을 뽑게 된 것이죠. 5명을 뽑았는데요, 그래가지고 자, 이 학생은 우리 연구소에서 가장 앞으로 잘 될 것이고 또 가장 성공률이 높을 것이라고 자랑을 하고 이야기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친구들은 다 이야기 들었죠. 잘 된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말만 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성적도 오르고 그 학생들의 마음가짐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요, 그것이 우수한 선수를 뽑은 척, 우수한 학생을 뽑은 척, 그래가지고 IQ가 높니 성격이 좋니 척 했는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가장 특별한 방법이 아닌 것을 그냥 뽑은 것입니다. 그냥 뽑았는데도 그 사람에게 좋다는 암시를 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주변에서 보는 시각, 또 본인이 느낀 그런 것이 힘이 된 것이죠. 그래서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이죠. 우리는 NLP에서 애연이 있죠. 자성애연, 피그말리온 효과, 유아극 효과, 이런 것들이 우리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 우리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의 능력, 잠자는 끈을 깨울 수 있는 대단한 발휘를 할 수 있는 자극을 주는 것이죠.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NLP를 알아야 되겠죠. 그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긍정적인 변화로 바꿔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NLP는 우리 심리 상담 부분에서 아까 마음 이야기했죠. 마음을 전달하는, 마음을 치료하는 심리 상담으로서 다른 상담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고 또 디테일하게 무의식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해주는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NLP에 대해서 장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NLP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LP만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관한 이론과 기법입니다. 이야기했듯이 일체유심조입니다. 두 번째, 기본적으로 변화를 위한 성장과 성공, 발전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상담이며 당대 최고의 심리 및 체면치료 원리를 탁월한 것을 추출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더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누구나 쉽고 또 누구나 빠르게 적용해서 변화를 이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